네. 이제 여름에 들어서서 이제 문제풀이와 이제 모의고사반 강의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이론, 그다음에 기출 원전도 공부하고 또 기출 문제도 공부를 다 하셨거나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7월부터 각 영역별로 문제풀이반 강의가 들어가고, 그러면서 모의고사도 월별, 그다음 맨 마지막 달 정규 모의고사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. 이제 굉장히 체력이 딸리는 시기가 오고요. 그 다음에 했던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. 여러분들이 기초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 참 많죠. 정말 기초 이론서의 총량을 보면 한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. 그 기초 이론 교과 교육학, 그 교과 교육학도 체육교수법, 교육과정 이론, 또 개정교육과정 내용이 있고요. 또 내용학에서도 역학, 생리학, 또 심리학, 사회학, 또 측정평가, 체육사철학 등등으로 굉장히 양이 많죠.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총화시켜가면서 문제 적용하는 것이 7월 달부터 시작하게 될 영역별 문제풀이입니다. 기초 이론이라든가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자기 것으로 와 있지 않으면 기초 영역별 문제풀이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영역별 문제풀이반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가 1500문제에서 약 2000문제 정도 됩니다. 굉장히 문제의 양이 많죠.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이 이제 총화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초이론, 또 기출문제, 연도별 기출문제, 또 영역별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난 다음 7월부터 시작하게 되는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능력이 이제 맥시멈으로 쭉 끌어올라가는 거예요. 그 문제풀이 과정 한 4개월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의 지적 능력에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에 탁탁탁탁 적용하면서 실제 시험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. 매우 이제 힘든 과정 5개월이 남은 거예요. 영역별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여러분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, 내가 그 문제들을 다 알 수 있을까 걱정도 될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, 여러분의 선배들 다 합격한 분들이 거쳐왔던 길이에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소화 가능합니다. 우리가 소화하지 못할 것 같지만 다 소화해내고요. 그 속에서 능력의 질적 수준의 변화를 통해 쫙 끌어올려주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높은 점수로 합격이 가능할 거예요. 힘내시고,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. 여름을 거치고 가을까지에 걸쳐서 이제 시험이 그 영역별 문제풀이가 4개월 동안 이루어지니까 그때 그 시험 그 수업 시간도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하거든요. 그날 배운 건 그날 거의 뭐 숙지하는 식으로 굉장히 터프하게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. 그리고 한 주 배운 강의 내용을 일주일간 이제는 완전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해는 이미 기초이론 때부터 쭉 하고 있었을 거고요. 영역별 문제풀이 때는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완전한 암기가 요구되거든요. 그럼 암기는요, 투입된 노력의 정도에 완전하게 정비를 합니다. 정말 잠을 자는 시간 줄여야 되겠고요. 또 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 좀 줄이고 노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는 시간에 더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 4개월 동안에 교과 교육학, 교과 내용학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문제풀이 반드시 이겨내십시오. 거기서 나오는 문제풀이 처음에 예를 들면 100문제다. 그저 내가 아는 게 3, 40개밖에 없다. 그럼 이건 또 다른 게 뭐냐? 내가 3, 40개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아는 걸 또 할 필요는 없어요. 모르는 문제 6, 70문제를 그 한 주 동안 습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모르는 내용을 줄여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주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100문제, 200문제, 400문제 막 누적돼서 1000문제가 된다. 이걸 다 어떡하냐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100문제 가운데 모르는 문제 몇십 문제.
그 다음에 또 200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 몇십 문제. 이걸 한 주마다 모르는 문제만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르는 문제 몇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시 습득하는 기간이 바로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 때 주안점이 되는 거예요. 아는 거 모르는 걸 다 수평적으로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와 모르는 걸 정확히 구분하고 모르는 것을 그 문제풀이에다가 딱 표시를 해놓고 다시 습득하는 거. 제가 또 수업 때도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. 여러분 이 문제는 아십니까? 자, 안다면 그냥 넘어가면서 자 설명을 들으시고요.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하라고 제가 할 거예요.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유인물을 넘길 때마다 모르는 문제만 정확히 표시될 거 아닙니까? 물론 어떤 분들은 모르는 문제가 다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 모르는 문제가 100이면 100이 다 모르지는 않거든요. 모르는 문제만 표시해 놓고 또 그 다음 주에 공부하면서 모르는 문제를 알아가면 또 그 위에 덧칠하면서 표시해 놓고 그러면서 모르는 문제의 수를 자꾸 줄여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가운데 모르는 것만 찾아갖고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. 임용시험에서 문제풀이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. 아는 문제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해서 강점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문제, 즉 약점을 찾아갖고 그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. 만약에 문제풀이에서 2000문제가 있다? 2000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1000문제다? 그 1000문제를 한 주, 두 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점점 준단 말이죠. 그렇게 줄여나가다 보면 1000문제가 500문제가 되고 500문제가 250문제가 되고 250문제가 100문제가 되고 100문제가 한 문제도 모르는 게 없게 줄어들 때 그때 여러분이 임용시험장에 가는 거예요. 그렇게 돼서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했던 기초이론 또 4월, 5월, 6월에 했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출원전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까지를 쑥 거치고 나면 여러분의 지식의 영적 수준이 완벽하게 하위로 올라갑니다. 그러면 합격하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할 때는 자기의 높아진 지적 수준 내에서 그걸 실제 시험과 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. 계속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면서 혹시 내가 실제 시험과 같은 경우에 실수하는 게 없는지 또 실수했다면 어떤 패턴으로 실수하는지 그러면 실수하는 패턴을 막으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또 예를 들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그 90분 90분의 실제 시험 시간 중에 효율적으로 답안을 쓰는 방법은 뭔지 모르는 건 쳐내고 아는 걸 정확하게 쓰면서 내 자신의 능력을 100% 있는 그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의고사라든가 문제풀이에서 120% 150% 능력 수준의 발휘는 없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의 최대치는 100%예요. 거기서 실수가 있으면 100%에서 90, 80, 7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우리가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 하는 거는 내 100%의 능력치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끌어내는 거예요. 그리고 실수를 최소로 줄이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최선의 답은 100% 내가 만약에 60점 맞을 능력이면 60점을 맞는 거예요. 60점을 맞을 능력 있는 사람이 70점을 절대 못 맞아요. 그런데 60점 맞을 능력 있는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54점, 50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다음 문제풀이 강의 만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초이론 또 연도별 영역별 기출문제에서의 그 능력을 각 영역별로 암기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크 퍼포먼스 그건 100%겠죠? 거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우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. 쫄면 치는 거예요. 많은 문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다 극복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의 선배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합격했다. 나 또한 그 과정을 거쳐 가뿐하게 합격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가볍게 노력은 중하게 그렇게 만나도록 합시다. 문제풀이반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